빠르게 BK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일본 경제 전문지인 다이아몬드 온라인이 50년의 세월에 걸쳐 현재 형태로 자리 잡은 한일 간의 수평 분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베는 은인입니다. 한국의 약점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업체가 직접 소재와 고성능 부품을 만들지 못하면 평생 현대차는 도요타 자동차에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라는 현대차 직원의 언급을 전하면서 이 말은 수출 규제에 의한 부품 공급 라인 두절 위험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자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한 것에 뒤이어 재벌 2위 현대차 그룹의 차기 총수로 꼽히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도 일본을 방문했으며 방문의 주된 목적은 일본의 주요 공급처들을 시찰해 이번 수출 규제가 현대차의 부품 공급 라인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직접 판별하는 것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사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이번 수출 규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미봉책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소재 및 부품 조달처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일본 의존도를 인하하는 일본 제외의 근본책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차 이상으로 진심으로 일본 제외 그림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이라고 덧붙입니다. 대한국 수출 규제 품목이었던 3개 품목 모두가 삼성의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 제조의 필수적인 소재여서 삼성이 일본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수출 규제가 결정된 7월 1일부터 삼성의 위기 대응 능력은 발휘되었으며 한 반도체 고위 간부에 따르면 150명의 삼성맨들이 세계를 날아다니며 약 2,000개 품목의 소재 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에 관한 조사를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끝마쳤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각 품목별로 3분의 2 이상을 일본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 부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개월분의 수량을 삼성의 자회사나 삼성이 의뢰하는 회사로 확보하라는 슬로건이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삼성은 지금도 겉으로는 여전히 일본 제조업계의 공급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권과 한일의 정치적 대립과는 거리를 두고 한일 비즈니스의 결속을 중시했지만 이런 당초의 입장과는 다르게 일본이 삼성을 겨냥한 듯한 수출 규제를 발동한 것을 보고 일본에 대한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는 이런 수출 규제 사태가 한국 기업들의 각성을 불러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에게도 뼈아픈 일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가는데요. 일본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부품 및 소재 공급 라인에서 일본이 제외되는 것이라며 한국의 각성은 일본의 제조업에 있어서 악몽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외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라고 하면서 일본에게 가장 복잡한 시나리오는 그동안 서로 반목하고 있었던 문재인 정권과 한국 산업계가 의견을 같이하여 일본을 가상회적으로 간주하여 소재와 부품 공급망에서 일본 분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 연구에 연간 1조 원 투자를 발표했고 특정 세계 품목 등 20개 주요 품목에 대해 1년 이내에 탈일본을 진행하는 초강수 방침을 두었으며 2022년까지 반도체 제조 장치에 있어서는 30%, 반도체 소재는 70%의 국산화를 목표로 한 야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한국의 야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일본인이 적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비상사태에 몰렸을 때 한국은 민족 결집의 힘으로 난국을 타개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제조업의 악몽과 같은 시점에 맞춰 각성한 한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들이 일본의 뛰어난 소재 및 부품 기업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취득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저평가된 일본 기업들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도 있기에 일본 기업에 대한 인수 위기마저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전략에 대한 악몽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며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본 기사의 내용은 일본의 언론의 기사이기에 당연히 일본의 위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BK 뉴스는 일본 하고 싶은 것이 그녀들의 속마음. 일본의 머니 겐다이가 10대 여자는 왜 SNS에서 한국어를 애용하는지라는 헤드라인으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일본의 10대 소녀들의 속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있은 후 본격적인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본의 문화가 비공식적인 루트로 한국에 유입되어 만화나 음악과 같은 장르를 통해 알게 모르게 한국의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침투를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문화 역전 현상이 벌어져 도리어 한국의 문화가 일본을 잠식해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우리가 걱정하던 부분들에 대해 일본이 더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기사는 여자들, 특히 청소년들의 SNS를 보면 한글이 눈에 띄고 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일본인들이면서도 굳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트위터의 이름과 프로필란에 한글을 적어놓거나 일본 고등학생들의 트위터를 보면 프로필에 일본어와 한글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 부분을 번역해보면 고등학생, 한국 드라마라는 뜻의 단어들을 적어놓았고 프로필에 출생연도를 적을 때도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쓰는 표현처럼 02라인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도 이름을 한글로 하거나 게시물에 한글 해시태그를 달고 있는 사람이 많고 라인에도 마찬가지로 이름과 상태 메시지가 한글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여대생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을 보면 해시태그가 한글과 일본어로 둘 다 붙어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한글 해시태그들은 팔로우, 맛팔, 좋아요 등으로 영어의 follow me, like for like 등의 해시태그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의 SNS에 한글로 댓글을 달기도 한다며 한글을 할 줄 알면 좋아하는 아이돌의 게시물을 알 수 있게 되고 댓글도 달 수 있으며 댓글에 피드백을 받으면 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여대생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구글 번역을 이용하여 복사해서 사용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한글을 점점 배워가게 되는 형태이고 한 여고생 반에서는 한글이 유행하여 반 전체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과 간단한 단어 정도는 한글로 쓸 수 있다는 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로 한글은 50개의 음표를 가지고 있고 즉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해서 SNS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서는 한글로 된 해시태그 외에도 일본어로 된 한국 좋아라는 뜻의 해시태그가 25만 4천 건,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가 38만 8천 건 등으로 인기가 높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라는 뜻의 해시태그도 2만 9천 건이나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조사에서 일본 10대의 85.9%가 한류 문화가 주변에서 유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약 40%가 K-팝 아이돌을 좋아하고 있었으며 80% 이상이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대답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K-팝의 인기와 동글동글해서 귀엽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10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붐은 계속되고 있고 10대를 위한 패션 잡지에는 매월 한국 특집이 나오며 그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화장품, 패션, 음식 등 한국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의 화장품 회사 쓰리컨세바이즈와 에뛰드 하우스 등의 화장품들과 한국 스타일의 치즈 핫도그나 치즈 닭갈비 등도 대인기라고 하면서 한국은 가게고 포장용기고 뭐든지 귀엽고 인스타그램에 모두 다 업로드하고 싶으며 보고 있으면 원하게 되거나 먹고 싶어진다고 하는 여고생의 인터뷰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K-팝 가수들 중에서는 트와이스와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등이 10대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멋지고 근사해서 최고로 좋다며 그들을 동경하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일본 여성들은 한국과 한국 문화에 동경을 가지고 있기에 SNS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국 사랑을 어필하고 있고 한국인과 교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K-팝 아이돌에 대한 생각을 전하면서 팬끼리 교류하고 싶다던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원하는 10대 여자들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사는 이렇게 10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붐이 일고 있는 이유가 인스타그램과의 궁합이 좋은 점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한국의 제품들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용돈이 적은 학생들에게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데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여행을 가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돋보이고 싶어하는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이 성공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 붐의 또 하나의 요소 중에는 한국에 대한 친근감도 있는 것 같다며 서양인들의 패션과 메이크업은 그것을 동경한다 해도 그들의 얼굴과 체형이 동양인과 다르기 때문에 흉내를 내기가 어렵지만 한국인이라면 같은 동양인이기에 친근하고 따라하기 쉽다는 점과 또 다른 요소로는 폭넓은 연령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점을 설명하는데요. 엄마와 함께 BTS에 빠져 한국 여행을 갔다는 여고생의 말을 전하며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한국 문화를 접하고 빠지게 되어 한국의 화장품이나 음식, 아이돌 등이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사는 마지막으로 현재의 한일 관계는 문제도 많고 기성세대들은 한국에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겠지만 10대 일본 여성들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한글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겨울 연가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일본 기성세대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과거의 한류와는 다르게 최근의 한류는 자라나는 일본의 젊은 층에게 어필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일본을 잠식해 나가는 큰 토양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